최근 국제유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운 고조 등 지정학적 변수와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현상으로 수급 불안을 겪으며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오른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미국은 기름값을 올리는 굉장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했지만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꼭지가 어디인지, 긴축 속도는 얼마나 빨라질지, 연착륙은 가능한지 여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해당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미국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기름을 부어 가속화시켰다는 소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 의장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내 경제 팟캐스트인 마켓플레이스에 출연해 금리를 더 빨리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는데요. 당시 파월 의장은 경기 연착륙 여부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요소에 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지정학적 요인을 통제 불가능한 예로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연착륙을 못해도 내 책임 아니야라고 읽혀 무책임한 얘기로도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 파월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선언하며 지정학적인 건 나중에 문제이고 인플레이션의 핵심 뇌관이 될 노동시장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적 요인은 누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바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모범 답안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당장 멈추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산유국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선 미국의 중동 외교가 중요합니다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안지나서나 중국 견제만 외치고 있습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미국의 폰머니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 기업이 됐으며 한국과 협력 관계를 맺은 UAE의 경제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오일플레이션 덕이며 이렇게 잘 나가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증산 요구를 들어줄 만한데 중동 국가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이 아니라 외교 때문인데요. 전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완전히 사우디의 편에서 사우디와 카타르의 갈등에서도 사우디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달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사우디를 외교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이란과의 관계 개선이었고 미국이 사우디의 앙숙인 이란과의 핵 합의를 복원하려 하고 이란과 동맹 관계인 예멘 후티 반군을 인도주의적 이유를 들어 테러 조직 명단에서 해제했습니다. 이런 미국이 아니란 외교 때문에 사우디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동 지역에 공을 들이고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비밀리에 사우디를 방문했지만 전혀 상황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좀 더 일찍 대응했어야 했다는 파월의 만시지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고 증산 측면에서 사우디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인 이란과의 관계가 확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이란과의 핵 합의는 마무리될 듯 하다가 마무리되지 않고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협상 당사국 중 미국을 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라도 혁명 수비대 제재 해제 문제는 미래 합의사항으로 돌리고 합의문에 서명하려 시도했지만 미국은 이란 핵협상과 혁명 수비대 제재 해제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친사우디, 반이란으로 간명하게 접근한 트럼프 노선과 달리 사우디와 이란을 다 잡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양다리 걸치다 아무것도 못 잡고 있는 형국이고 중동에선 한국과 거래할 것이라고 밝혔고 석유와 가스 공급력에 문제가 생긴 유럽은 미국만 믿다가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계 경찰이란 타이틀로 전 세계를 손 위에 놓고 주름 잡으려고 했던 미국의 멍청한 태도를 믿던 나라들은 에너지 공급에 굉장한 차질을 겪고 있지만 한국은 글로벌 외교에서 미국보다 한 발 앞서며 에너지 특히 석유 자원이 많은 중동과의 외교를 일찍 시작한 한국이며 중동에서도 한국과의 거래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 이는 앞으로 한국에 굉장한 국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며 다수의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이나 유럽국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 제안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일머니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FAD가 양적 긴축에 들어가고 미국 내 자산 가격이 더 빠지면 과거 중국이나 일본이 했던 것처럼 미국의 채권을 비롯한 각종 자산을 쓸어 담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빈손 외교를 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 주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중국 견제에 얼마나 많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동참해줄지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입니다. 미국은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만나 중국 경제를 견제하는 협의체 출범을 독려하였고 오는 24일 쿼드 정상회의를 열며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묻고 다니고 있는데 관건은 쿼드 국가 중 인도가 빠지고
아세안 국가 중 상당수가 중국 눈치 때문에 동참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발표한 통제 조치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한국만 면제를 받지 못했으며 한국을 규제했습니다. 자기들 뜻에 따라주지 않으면 동맹국이더라도 제재를 한다는 게 세계 경찰 포지션에 있는 미국의 행태입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 관계는 일체 무시한 채 중국과 러시아 견제만 외치며 미국의 실익만 따지는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국은 미국과 같이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러시아와 한국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어떻게든 러시아를 제재하려고 하는 미국의 멍청한 국제질서 정립에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경찰이라는 표현을 쓰며 동맹국의 힘이 되고자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실상 미국은 어느 나라 편도 아니며 미국은 미국 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지속해서 괴롭히는 역할로 실속을 챙기는 집단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숨겨진 이면은 미국이 뒤에서 우크라이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고 8년간 우크라이나 정부의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준 미국이 있었고 겉으로는 내전이지만 미국이 건넨 무기로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진 일종의 대리전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꼴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국방력과 외교력은 상당한 편이지만 현재 정부가 바뀐 후로 굉장히 편향된 외교 정책으로 중국과 러시아 관계 개선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선 미국과 중국, 러시아 3국을 한국 손에서 요리했다면 지금은 미국 손에 놀아나고 있는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외교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이나 외교력에 있어 굉장히 많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수의 서방 전문가들은 자주국방과 외교력을 과시하던 한국이 국제 정세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정부가 쌓아온 외교를 무너뜨리고 미국만 고집하고 있다며 한국의 편향된 외교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식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미국 언론들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 개선 전망에 비중을 두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 관계에 입각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 수복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해외 미디어들은 이구동성으로 최근 격동하는 글로벌 정세를 감안하더라도 편향된 외교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도했으며 한국 외교 다시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언론들도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관심 있게 보도하였으며 친미 행보에 앞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향후 정권 운영의 험로를 예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중동과의 정책에선 긍정적인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식량 안보 이슈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며 중동에서도 한국의 이 같은 정책에 굉장히 만족해하며 한국의 농업 기술에 대해 연일 환호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은 경작지로 활용하는 나라로 농산물 중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며 자국에서 소비되는 채소와 과일 대부분은 유럽에서 수입돼 신선도가 낮고 항공 운송료가 비싸지만 한국 스마트팜 기술로 신선한 농산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개입으로 한국이 짜놓은 판에 장기말이 되어 놀아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편향된 외교보단 모든 나라를 아우를 수 있는 외교 정책으로 한국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단군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